네, 반갑습니다. 4월 25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지금 사흘 연속 상승 흐름인데요. 자, 이렇게 계속 상승하다가 천정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닌지 살짝 걱정이 또 됩니다. 근데 올라가는 걸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한테 좋은 거니까요. 자,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는데 다우지수는 1.23%, 나스닥은 2.7%, S&P 500은 2.0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분위기도 아주 좋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 출발을 했는데 상승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이나 S&P 500 역시도 소폭 상승 출발했다가 크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라면 이제 어느 정도 저항에 대한 부분도 돌파가 좀 나오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생겼고 또 악재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만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다 소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처음 먹어보는 그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좀 거북했다라면 지금은 이제 소화가 어느 정도 다 돼서 이제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좀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죠. 일단 미중 간의 관세 같은 경우는 뭐 중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대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뭐 그래 니들 맘대로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또 기업들 실적이 어닝 시즌 맞이해서 굉장히 또 좋게 나오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도 굉장히 좋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올라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오늘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악재 요인들이 해소가 되고 또 기대감도 계속 작용이 된다라면 증시는 더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도 같이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보시면 땡큐 SK 하이닉스 브로드컴이 6.35% 급등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자, 그렇다면 그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죠. 뭐 인텔도 일부 실적이 좋았고 다만 이제 실적 전망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시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제 구조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구글, 뭐 알파벳 전부 다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들. 여기다 브로드컴도 지금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거겠죠. 자, 하이닉스 깜짝 실적 발표가 되면서 인공지능 전용 칩 수요가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증명됐다. 자, 이제는 한국 기업을 따라서 미국 기업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또 판단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자, 하이닉스 실적 보시면 1분기 실적이 17조 원, 매출이 17조 원, 영업이익이 무려 7조 4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증가세를 보였다라면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정도는 좀 상승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는 내용이 좀 됩니다. 자, 순이익은 8조.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라면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자, 대단합니다. 네, 하이닉스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또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요소가 됐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브로드컴이기 때문에 이 브로드컴은 또 다른 의미로 주가 상승했을 것 같습니다. 뭐 하이닉스의 영향은 아니었을 것 같다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AI 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대항마인 즉 엔비디아의 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거지만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H20에 대한 그런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열심히 또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엔비디아보다 브로드컴이 훨씬 더 강력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된다. 뭐 하이닉스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뭐 한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쪽 관련한 업종 쪽에서 상승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라면 삼성전자에게도 당연히 기회가 되겠죠. 자, 반도체 기업들이
이런 어떤 업황의 상승이나 기대감을 통해서 계속 상승을 해주게 된다면 기대치들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주가 상승할 때 가장 좋은 흐름들을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인텔 실적 좋게 나왔다는 부분, 구글 실적 좋게 나왔다는 부분, 뭐 알파벳도 실적 좋게 나왔고요. 다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 모습도 있고 미중 무역 전쟁 완화가 기대감이 있었다. 엔비디아도 지금 3.6%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 뉴스 한번 볼게요. 기술주 랠리의 사흘째 상승 마감. 이게 우리나라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기술주가 올라간다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쪽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형주의 상승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대형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면 IBM이 6.6% 하락 여파로 상승률은 좀 적었지만 이제 4만 포인트 회복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엔비디아는 3.5%, 메타는 2.4%, 아마존은 3.2%, 테슬라는 3.5%, 마이크로소프트는 3.4% 이렇게 다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투자자들은 글로벌 무역 전선에서 진전의 징후를 찾고 있기도 한다. 자, 중국과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트럼프가 밝혔습니다. 누가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느냐? 그들은 오늘 아침에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중국과 만나고 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지금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차후에 발표할 수 있다. 뭔 소리지? 왕서방하고 제임스하고 만났나요?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얘기해야지. 뭐 누구랑 만나고 있다는 게 뭐야? 미중 관세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중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렇게 된 건데 이거 뻥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네,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누구와 누가 만났다라는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만났는지 얘기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제임스하고 왕서방이 만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내 친구 왕서방을 만났는데요. 뭐 그거 가지고 얘기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되니? 중요한 건 실무자가 만나야 됩니다. 네, 근데 트럼프도 만나지 않았어. 버센트도 만나지 않았어. 그럼 누가 가서 만났다는 얘기인가요? 아침에 대화를 나눴다. 글쎄, 네, 일단은 트럼프의 그냥 이야기 뿐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죠. 트럼프는 뭐 향후 2, 3주 안에 이런 그 중국과의 관세를 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총 145%, 중국은 미국에게 125% 관세를 부과해서 실질적으로는 무역 전쟁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서로 간의 교역 중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자, 한국과 관세 협상은 성공적이었다. 생각보다 더 빨리 진전될 수 있다. 지금 뉴스 나오면은요, 다음 주에 양해각서 체결하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진짜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꼭 상호관세 폐지에 대한 부분들로 가자. 근데 이제 미국의 쪽 입장에서는 좀 두고 보자.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온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관세 협상 진정 기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있었고,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나? 뉴스에 여기 있다. 그죠?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과 협상은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무역 정책과 관련한 한국과의 양자 협상이 매우 성공적이다. 매우. 요즘에는 이제 시장 분위기를 생각해서 이렇게 성공적이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요나스 같은 노르웨이 총리의 양자 기자회견에서 무역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 요청이 이렇게 대답했다.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담을 가졌고 예상보다 빠른 진전을 보였다. 다음 주에 기술적인 조건에 대해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 대표단은 매우 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 매우 진지한 자세로 회담했다.
뭐 진지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고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대화를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기술적인 조건은 통상 양국 간 핵심 관심사를 확인한 뒤에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뭐 미국 쪽에서는 지금 조건들을 따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뭐 방위비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한 관세를 이제 철폐해달라. 왜냐하면 자동차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품목 관세로 해가지고 뭐 매길까 말까 그러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직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가 지금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지금 25% 매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계속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세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철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면 상호 관세가 이제 유예가 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그대로 그냥 폐지를 시켜버리고 또 자동차 역시도 관세에 대한 부분을 없애버리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협상을 통해서 얘기해 보자라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국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워서 미국의 관세 역량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일단 미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거론했었던 양국 간의 조선, 그 다음에 LNG 프로젝트, 이거 알래스카 프로젝트죠. 그 다음에 방위비,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 미국의 조건을 들어주게 되면 미국은 상회 관세, 한국은 무조건 철폐. 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자동차 당연히 수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철강이요. 여기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철강은 이제 쿼터제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철폐가 됐잖아요. 쿼터제도 다 없어진 상태에서 관세마저도 이제 없어져 버린다면 대단한 수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철강에 대한 그런 관세까지도 다 없애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품목으로 몇 가지는 또 관세를 그냥 매길 것인지는 또 봐야지 됩니다. 진짜로 제대로 된 성공적인 그런 걸 가져온다면 관세 쪽에서는 이제 한국은 상회 관세 보편 관세 10% 요것만 이제 모든 국가에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철폐가 돼야지 맞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조선은 뭐 조선 스스로도 좋을 거라 생각하죠. 이건 뭐 기업들과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미국 쪽의 어떤 수요를 좀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LNG 프로젝트는 미국한테서 그냥 LNG만 좀 사다 줄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가가지고 뭐 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위비 등이 주요 협의 사항이 오를 전망이다. 방위비는 좀 더 지불을 할 것 같은 느낌이죠. 우리가 돈 좀 더 줄게 라는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협상 이후에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이 시바 같은 경우는 계속 양보만 할 수는 없다며 양국 간 이상 기류를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 이게 트럼프가 조금 무례한 게 있었죠. 일본 애들한테 마가라고 쓰여진 그 모자 있잖아요. 그거 주면서 막 써봐 막 이렇게. 아니 일본 대표가 와가지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얘는 좀 예의가 없으니까 다 된 밥에 콧밭에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도 그렇지만 이 트럼프도 이게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너무 건방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일단은 안 좋은 상황이 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체코 한국 원전 계약 경쟁사 진정 최종 기각했다. 무슨 얘기냐? 프랑스가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 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진정서를 넣었잖아요. 야, 됐어. 기각이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이죠.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라는 판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체코 입장에서는 다른 놈들이 들어오기는 좀 애매하겠죠. 왜냐면 워낙 싸게 후려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국의 조건을 이렇게 모른 척 하기는 좀 애매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프랑스나 이런 쪽에서는 네, 덤핑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죠. 네, 프랑스 전력공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코의 반독점 사무소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올해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지만 이게 요것 때문에 이제 이 제기 때문에 이제 보류가 되고 지연이 됐었는데 요게 이제 네, 기각이 됐기 때문에 곧 체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한수원 쪽에서 이제 그 수혜를 보는 애들은 누구겠어요? 한국전력도 간접적 수혜를 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전기술, 한전 KPS, 뭐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수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체크를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부터가 이제 그런 쪽에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이런 기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됩니다. 한국전력 팔아먹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전기술이 또 남아있죠. 네.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전 관련한 부분에서 근데 이거는 좋은 소식이 이미 전해져서 그냥 네, 지나가는 재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기대감을 또다시,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은 또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미국장도 좋고 뭐 협상도 잘 됐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요것도 같이 좋은 분위기에 묻혀서 야, 좋은 소식 나도 호재 갖고 왔잖아, 나도 끼워줘, 그러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원전 관련한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일감이 쏟아지네. 네, 조선 빅3 1분기 실적 잭팟. 자, 이거 요즘에 좀 보시면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죠. 이게 그 모든 기업들, 모든 업황들 다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저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관세에 대비해서 1분기 때 뭐 왕창 사들인 거 아니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왕창 사들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2분기까지 또 개선이 되면서 이제 뭐 관세가 진정된다거나 등등등 얘기가 나오면 이제 다시 또 이제 뭐 잘 안 됐었던 것들이 터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소비가 줄었던 것이 소비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효과가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1분기에 일단 좋은 게 중요하고요. 2분기에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은 했었지만 2분기도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이 무려 436%, 네, 완전 백고동이죠. 뿌앙 백고동. 네. 이렇게 올렸어요. 그 다음에 현대 미포 같은 경우 뭐 15%씩 올라가고 뭐, 야, 이 증권사 애들이 아주, 네, 삼성중공업, 뭐, 실적이 또 좋게 나왔고요. 하나오션도 지금, 네, 이거 예상치네요. 네. 근데 이거 뭐, 긍정적인 요소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업계가 지난 2년, 3년간 수익성이 낮은 저가 수준을 피하고, LNG선, 군함, 해양 플랜트, 이런 것들은 이제 고부가가치죠. 네. 이런 것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조정이 오다 보니까, 네, 와우. 그러니까 비싼 거를 만들어서 잘 팔렸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되면은 이제 조선 관련한 부분에서 주가 상승이 또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 조선 기자재라든지 뭐 연결고리가 되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같이 생각이 될 수도 있다. 자, 지금 괜찮은데요. 그죠? 기업들 내용들이 다 좋아요. 실적도 좋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빅테크 기업들 상승률도 다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다 나오기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 보시면은 알파벳도 지금 시간의 상승, 그다음에 뭐 테슬라도 뭐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좋아졌다느니, 기업들 실적 다 좋다느니 등등등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주 랠리, 반도체 지수는 무려 6% 급등했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겠죠. 오늘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SK텔레콤이 지금 유심히 해킹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일부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에 5대 거래소에 제동에 나섰다. 지금 SK텔레콤이 지금 유심히 털렸다는 얘기죠. 네, 해킹당해서 털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SK텔레콤에게는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제 떠들썩한 뉴스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뭐 보안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 또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뭐 질환지교 시큐리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안 관련한 기업들이 갑자기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또 양자, 암호 뭐 이런 것들도 보안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테마로 엮이거든요. 근데 뭐 어떤 기업들은 뭐 조정을 좀 받겠지만, 어떤 기업들은 수익이 또 발생하는 효과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근데 이 SK텔레콤 타격이 조금 있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 해킹을 통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런 놈들은 좀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기를 치고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자꾸 해먹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놈들 잡아다가 전부 다 북한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북한에 그 일거리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아오지 탄광에 보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볼기장을 찰싹찰싹 때리면서 요놈 새끼 이래 그렇게 하고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가지고, 참 북한도 경제 발전되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네, 이 더러운 놈들. 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보안 강화, 보안에 대한 어떤 이슈 나올 때 시장 분위기 타고서 조금씩 상승할 수 있는 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반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급등하는 건 따라가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은 분위기가 주말답지 않게 훈훈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주말이기 때문에 아침에 너무 떴다라고 생각된다면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주가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일단은 상승 포인트 계속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도 대형주를 중심으로 중소형주까지 쭉 끌어당겨주는, 전 시장이 다 올라가는 좋은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장중시황 때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장이 올랐는지 아닌지 그거 가지고 장중시황 때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